이렇게 앞사람과 뒷사람 중간에 떨어뜨리는 테크닉입니다. 이렇게 낮게 해서 상대의 중간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다시 공격을 못하도록 떨어뜨리는 테크닉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매싱을 때리면 양쪽 앞에다 떨어지는 네트 커트 기술입니다. 이렇게 네트 앞쪽으로 가볍게 붙여서 찬스를 만들어내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꽁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수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그립부터 스윙을 또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수비를 하실 때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보면 여기를 이렇게 그립을 너무 이렇게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고, 그리고 또 그립을 미처 못 돌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초급, 중급, 상급에 따라서 스윙 형태가 조금씩 변해요. 일단 기본적인 스윙을 보여주면, 자, 2번 그립에서 2번 삼각형 하죠, 그죠? 그때 낫켓을 이렇게 밖으로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수비 형태를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수비는 80%를 백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 스윙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수비를 이렇게 백으로 받으려면 낫켓을 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를 한다 그러면 동호인들은, 사실 선수들은 이렇게 하고도 이게 힘이 워낙 좋으니까 툭툭이 바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훈련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는 좀 이런 식으로 수비를 많이 쓰세요. 아니면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백핸드 수비가 좀 스윙 공간이 좀 넓고, 그 다음에 오른발 움직이면서 아니면 왼발 움직이면서 백핸드 수비가 좀 원활해요. 왜냐면 초보 때 이렇게 백을 잡고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쓰면은 이게 아직 안 되는 사람이 백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스텝은, 이 포지션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제 이렇게 수비 코트에서 섰을 때 이게 이제 앞뒤 움직이기가 좀 편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있어가서 너무 앞뒤가 잘 안 된다. 그럼 이런 포지션을 좀 유지해야겠네, 그죠? 왜냐면 이 상태에서 뒤로 나가려면 아무래도 좀 한 박자가 느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드리고, 일단 우리가 수비 관점에서만 보면, 일단 이거보다는 이거나 이것을 쓰는 게 기본으로 우선 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건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립은 2번에서 이렇게 쓴 상태에서 벌리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2번 잡고, 만약에 타점이 높아지면, 나는 2번에서 3번으로 반응이 빨리 안 된다, 그러면 이 그립을 약간 3번 잡고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백을 많이 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간혹 이렇게 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치기도 하고 이렇게 치기도 하고. 제가 포핸드, 백핸드의 범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여기는 겹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수비하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스매싱이 약간 떴어요. 그러면 이렇게 쳐도 돼요. 두 번째 오면 떨어뜨리고, 두 번째 오면 이렇게 때리면 되죠. 그래서 여기 오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있으면 이렇게 다리가 움직여서 백핸드의 범위를 더 넓힐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수비는 백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그립은 2번에서 아니면 약간 3번. 그리고 헤드는 열지 말고 이렇게 안쪽으로. 항상 2번 삼각형을 유지하는 게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스윙은, 기본 스윙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포핸드에서 스윙을 엄지를 내리고 강하게 칠 때는 이렇게 리버스가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리버스가 된다고 해서 이쪽에서 스윙이 끝나는 거거든요. 뭐 짧게 칠 때는 뭐 이렇게 치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힘이 부족한 사람이 멀리 칠 때는 이게 리버스가 돼야지 멀리 나간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백핸드는 기본적인 스윙이 이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헤드가 이쪽에서 끝나게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렇게 기역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역자가 될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각도에 따라서 일단은 칠 때 들어 올린다는 느낌보다는 앞으로 친다는 느낌이 좋아요. 원래 이제 앞으로 치고 가져오는 거죠. 그걸 연결하면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곡선으로 스윙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치고 들어오는 건데 연결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예. 절대로 처음에 연습할 때 이렇게 끝나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최대한 스윙을 몸에 붙이지 말고 최대한 멀리서. 이해되시죠? 초보 때는 이게 이렇게 짧게 해서 이렇게 나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선은 초보 때는 이 헤드를 조금 더 코킹을 좀 더 많이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많이 해서. 그리고 우리가 초보 때 뭐 A조의 스매싱을 받을 그런 상황은 안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D조는 D조끼리 치고 또 뭐 초보자는 초보자들끼리 칠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스윙이 이렇게 커도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손목을 코킹을 좀 더 한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연습을 좀 하시고, 그게 이제 내가 수준이 자꾸 올라간다 그러면 이 코킹이 너무 크면은 스윙이 또 커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랬죠. 왼쪽은 시계 반대 방향, 오른쪽은 시계 방향. 그러면 코킹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끌고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스윙을 바로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에서 코킹 된 상태에서 바로 가서 이렇게 쳐도 약간의 타워닝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로에서 아래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헤드는 테이크백 때 약간 위로 들어갔다 아래로 들어가야 큰 힘을 받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큰 힘을 못 받아요. 이게 우리 인체 원리상. 그러니까 코킹이 된 상태를 유지해서 이런 식으로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나이키 개념의 스윙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나이키 이런 레슨 피드백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스윙은 2번 그립에서 그대로, 아니면 2번에서 3번 바꾸면서, 우리가 그립 컨트롤 1번, 2번, 3번 하면 내가 백을 받을 때 라켓에 힘을 절대로 주고 있으면 안 돼요. 라켓에 힘을 가볍게 잡고 있다가 내가 몸으로 오면은 라켓을 이렇게 딱 손목을 이렇게 젖히는 순간, 라켓을 젖히는 순간 3번이 딱 돼야죠. 그죠? 손목을 닫아 젖히는 순간 3번이 돼서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아래는 이 상태에서 2번을 쳐도 되고, 아니면 내가 앞에 있으면 3번 쳐도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돌아간 2번을 갖고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러니까 2번에서 약간 3번에 치우친 그립을 잡아야지, 1번에 치우친 그립을 잡으면 포핸드에서 내가 치긴 편하지만 백핸드의 수비 범위가 넓은데 장애가 되겠죠, 돌리고 있으면. 그러니까 2번에서 3번에 가까운 그립을 잡고 있는 게 좋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준이 높을수록 내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의 스윙을 그리는데, 수준이 높을수록 이걸 최대한 작고 크게 하지 말고 최대한 작게 해라. 작게.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게 된다면은 타점을 가급적이면 몸에다 많이 붙이는 것보다는 최대한 앞에다 놓고 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윙 연습하실 때 이렇게 앞에다 놓고 자꾸 쳐야죠. 앞에다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그래서 제가 보면 이 라켓 헤드와 손이 순간적으로 바뀌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서 치려면, 동호인들이 그렇게 치려면 여기서 순간적인 반발력이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가려면은 배드민턴을 굉장히 오래 치셔야 돼요. 동호인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린다면 이 라켓 헤드와 손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바꿔서 최대한 이런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상태에다 놓고 샤트를 여기서 임팩트가 맞으면 되게 이게 힘쓰기가 힘들죠, 그죠? 그런데 라켓 헤드가 여기 있을 때 손과 위치를 바꾼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돼서 지렛대의 원리를 여기다 받침점을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힘쓰기가 편하죠, 그죠? 우리가 뭘 들 때 받침점을 여기다 두면 쉽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놓고 힘을 쓰려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손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힘을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까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헤드를 테이크백 하면서 손을 빨리 내보내세요, 이렇게. 빨리. 그러면은 내가 부족한 손목 힘을 어느 정도 좀 이용해서 스윙을 좀 파워 있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한 스매싱을 받을수록, 정말로 내가 상대 핵 스매싱을 받고 싶다. 그러면 나는 핵 스매싱을 받을 수 있는 스윙 스피드가 있어야죠. 스윙은 이렇게 겨우겨우 하면서 내가 선생님 나는 핵 스매싱을 받아야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끔 보면은 우리 동호인들을 강습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갖춰야 할 부분은 갖추지 않고 욕심이 앞서서 빨리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립은 안 되는데 선생님 나 포핸드 백핸드 잘하고 싶어요. 나 백핸드 멋있는 거 하고 싶어요.
아니, 그립을 뒤집는 사람이 어떻게 백핸드를 잘합니까? 그거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조금 동호인 분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좀 배드민턴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다음 단계의 테크닉을 배우려면은 기본 과정을 마스터하고 배워야지, 그게 마스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과정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도 그건 하나의 흥미효과고 동기부여만 되는 것이지, 결국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그 전제에 되는 어떤 수업을 충분하게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 효과가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빠른 스윙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빠른 스윙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거 다 알았어. 그러면 내가 빨리 치는 스윙을 가져야죠. 그러면 우선은 선생님 테니스 라켓을 들고 할까요? 그래. 아니, 지금 이제 배운 사람이 테니스 라켓 들면 이게 손목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라켓으로 일단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 이렇게 내가 크게 안 하고 내가 작게 이렇게 해도 소리가 나. 이게 소리가 나면 내가 여기다 카바 씌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연습해 보는 거죠. 아, 나는 그것으로도 이제 좋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정말로 에이즈를 바꿔요. 그러면 이제 스쿼시 라켓이나 뭐 테니스 라켓 들고 하세요. 이렇게. 예. 그러면 손목 힘이 여기가 막 이만해지겠네요, 그죠? 예, 어쨌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배드민턴을 칠 때 있어서 단계적으로 배워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유형별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뭐 D조다, D조. 그러면 좀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좀 크겠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스윙이 좀 크겠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는 좀 됐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나는 이제 진짜 최절정기에 나는 스윙을 갖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작겠죠, 이렇게. 스윙이 굉장히. 굉장히 짧은 스윙으로 손목으로 때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힘을 꽉 주고 있으면 오히려 더 안 나가요. 언제 힘을 주는 거냐면, 가볍게 잡고 있다가 테이크백에서 나갈 때 힘을 주는 거예요. 나갈 때 가볍게 잡고 있다가 들어와서 나가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면서 힘을 탁 줘야지 여러분들이 탁탁 반발력에 의해서 타이밍을 맞춰서 나가는 거지.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힘을 주면, 테이크백 때 힘을 주면 절대 샷들이 멀리 안 나가요. 왜? 손목이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스냅을 자꾸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냅을 써서 샷을 멀리 내보내는 것은 손의 힘이, 그립의 악력이 너무 지나치게 잡으면 절대 힘이 안 나죠. 여기가 굳어버리는데, 이거 손가락에 힘을 주면 손목은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힘을 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손목 힘이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많은 연습을 통해서 자기가 그런 것들을 타이밍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순서가 그립을 이해하고 스윙을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샤트를 받으면서 타이밍을 연습하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스윙 스피드가 없는 사람이 타이밍부터 연습하겠다. 그러면 이건 아무래도 내가 금파워를 갖고서 연습해야 될 부분은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해야겠죠. 타이밍 자꾸 또 트레이닝하고, 타이밍 자꾸 트레이닝하고 이런 걸 반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좀 기본적으로 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그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연습을 하시면 좋으냐면, 우리가 코트가 이제 이게 수비 코트에서 왼쪽 있고 오른쪽 있죠,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 오셔가지고 내가 샤트를 전부 다 상대편 왼쪽으로 보내는 연습. 그러니까 스윙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다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왼쪽 대각으로 보내는 연습을 백바운드 라인까지 이렇게 멀리. 멀리. 이런 식으로 왼쪽 방향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이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상대편 왼쪽 포인트 쪽으로 대각선으로 보낼 수 있으면, 사실 여기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쉽죠, 그죠? 이것도 쉬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코트에서 상대를 위해서 이렇게 치는 거나 이렇게 치는 건 쉬운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매싱을 받을 때 이렇게 언더핸드 하이크리어가 있겠고, 멀리 치려고 하지 말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이드 커트를 앞사람과 뒷사람 중간 정도로 이렇게 이런 연습을 하면 훨씬 더 실전에서 접목하기가 쉬워요. 스매싱을 강하게 올린 것을 이렇게 받아 올리려고 하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파워가 없고 초보자들은 올리는 것보다는 스매싱 때리면 수비 자세를 딱 잡고 그대로 이렇게, 이런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수비할 때 너무 지나치게 3번 그립으로 돌리고 있으면은, 앞에서 했을 때 이런 테크닉은 가능한데 너무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스매싱이 이쪽으로 올 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숙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면
손목을 열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립이 돌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이런 테크닉이 가능해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3번 돌리지 말고 2번에서 약간 3번.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몸으로 오는 샷들은 3번으로 돌려서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낮게 오는 것들은 그냥 2번에서 이런 테크닉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돌리는 것보다는 2번 그립에서 약간 돌아간 그립. 그 그립으로 하면 이 앞에서도 순간순간 3번을 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타점이 높아질수록 그립을 3번으로 더 많이 돌려치는 거예요. 샷들이 이제 낮아지면 2번을 가지고서 그대로 이렇게 때리면 이런 수비가 가능하죠. 아니면 또 이렇게 직선을 올려도 되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3번에 해서 그립을 컨트롤 못 하면은 뭐 여기에 샷들이 빠진 것을 이렇게 대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멀티 그립을 많이 해서 손목을 열어 젖힌다, 세운다, 닫아 젖힌다, 세운다, 이런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여기서 몸으로 붙을 때는 그립을 손목을 젖히기 때문에 3번이 빨리 돌아가는 거고, 앞에 잡게 되면 3번이 되는 거고, 또 2번 잡고 있다가 옆으로 빠지면 손목을 열게 되기 때문에 이게 3번이 완전 돌아가 있어도 순간 여는 순간 이게 2번이나 아니면 1번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때리면 대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그립에서 손목을 열고 세우고 닫고 세우고를 하면 내가 방향을 손목을 열면 이쪽이 되는 거고, 내가 닫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힘을 빼고 있다가 위로 올라오면 순간적으로 3번 돌려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손목을 열어서 바로 때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오랜 동안 교육해보고 사람들한테 접목해보니까 멀티그립에서 손목을 열고 세우고 닫고 세우고는 일부러 막 낚싯을 돌리려고 하지 않아도 순간순간 손목을 열고 닫고 함으로 인해서 그 그립에 대한 이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중에 배드민턴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각도에 대한 즐거움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비에서도 그런 것이 접목이 되는 거니까 자꾸 멀티그립은 어떤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모든 기술에 전부 다 적용해서 샷틀의 위치에 따라서 멀티그립을 접목시키면 보다 더 타점이 다양해진다. 그리고 방향성이 훨씬 더 다양해진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연습을 시킨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수비 코트에서 원래 위치를 어떻게 잡냐면 이 서비스 이 라인하고 이 네트 이 거리는 좀 빼고 이 라인과 이 뒤 백바운드 라인, 이 라인에 한 2분의 1 정도 쓰는 위치가 수비하기가 좀 편해요. 예를 들어서 상대편에 대각으로 깊이가 있다. 그럼 여기서 좀 당기겠죠, 그죠? 근데 직선이다 그러면 좀 이 자세 와야 되고, 더 짧아졌다. 그러면 좀 뒤로 오겠죠? 그런데 이걸 센터에서 이렇게 전체에서 센터에 쓰면은 스매싱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 라인에서 저 뒤 백바운드 라인에 중간 정도 서서 여러분들 연습하세요. 그래서 스윙 연습을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치려고 하면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치고,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짧은 거리는 왼발도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오른발도 이렇게 나가보고, 아니면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 스탠스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상대가 때리려고 하면 반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꾸 리듬을 타가면서 연습을 하셔야지 상대편의 빠른 스매싱을 내가 순간순간 방향 바꾸면 칠 수가 있는 거지,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치면은 빠른 스매싱을 커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준이 자꾸 높아지면 사실은 이제 상대편의 자세를 봐도 이 샷들이 어디로 날아올 수 있겠다는 게 보여요. 자꾸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하나하나 자기가 터득하기로 하고, 우선은 스매싱을 때릴 때는 초보 때는 또 너무 이런 자세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우니까 그건 나중에 수준이 높아지면 이렇게 서기도 하고 이렇게 서기도 해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찾아가시고, 일단은 이런 상태로 많이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다가 수준에 따라서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 기본에서는 대각으로 이렇게 떴을 때는 좀 이런 스탠스를 많이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으면 이런 거나 이제 이런 걸 많이 쓰죠. 선수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렇게. 왜냐면 직선의 허리를 이 스냅이 좋아서 그냥 툭 때리면 다 나가거든요. 근데 동호인들은 이렇게 서 있다가 자칫 왼쪽으로 하이크레가 맞으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서 하세요. 그리고 이쪽 왼쪽 같은 경우에도 저쪽에 쓸 때는 이런 스탠스가 좋아요. 저쪽에 있을 때는 이 공간이 이렇게 날라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있을 때는 이제 이런 스탠스가 좀 좋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꼭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그 상대의 성향에 따라서,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자세한 것은 또 나중에 가서 하기로 하고,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핵스매싱을 받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려면, 나도 핵스매싱을 받아낼 수 있는 좋은 스윙 습관과 기본적인 파워가 있지 않으면 받기 어렵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단계별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지, 단계를 뛰어넘는 연습을 하면 결국은 기초가 안 돼서 더 높이 날아갈 수 없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공쌤에게 큰 힘이 됩니다.